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 당기는 느낌 말고 몸의 피로도나 뭔가가 증가하는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 운동하실 때는 언제나 내가 충분히 지속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운동 강도를 하셔야지, 젊은 사람 몸이랑 연세 드신 분, 노인분 몸은 다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코치 정래중입니다. 네, 지금 오늘 저랑 같이 나오신 저랑 벌써 이제 네 번째인가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 이번 세 번째고, 그러니까 피트니스 코치 정래중 선생님 모셨고요. 저번 방송도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요새 참 많이 하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근력 운동을 할 때 전문가분과 의학적인, 그러니까 의사랑 같이 모여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근력 운동은 어떻게 이해하고 하면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좀, 특히 노인분들한테 어떻게 근력 운동을 이해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나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필요한 게 맞아요. 하물며,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필요한 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쓰고 건강 관리를 할 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 몸을 관리하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하면 좋지만 우선순위 없이 관리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운동 전문가분 모시고 운동을 할 때 보다 어떤 것들에 더 중점을 두고, 특히나 노인분들이 중점을 두고 운동하면 좋은지 제가 여러분한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자기 스스로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짜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그런 설명을 들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선생님한테 좀 고적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힘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데 운동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선생님? 운동은 이제 피트니스에서 말하는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평형성 운동도 될 수 있고, 뭐 순발력 운동, 그다음에 뭐 민첩성, 그다음에는 이런 개념 운동들이 있고요. 협응력, 관절들을 동시에 움직이는 운동들, 뭐 이런 운동들을 볼 수가 있고, 뭐 밸런스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흔히 말하는 좀 건강적인 체력적인 부분이고, 이제 그보다 상위 개념인 피트니스 5대 요소를 보면 뭐 근력 운동, 그다음에 심폐 운동, 뭐 근지구력 운동,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가장 큰 개념 운동 두 가지는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 즉 운동이라고 하는 정의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의인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이랑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 중에서 뭘 더 중점을 두는 걸 추천드리고 싶으세요? 이게 사람마다 개별마다는 이제 각각 체력도 다르고 근력도 다르고 우선시되는 게 조금씩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보다 노인분들에게는 조금 더 심혈관계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가되 이제 근력 운동하고 같이 이제 비중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근력 운동을 그래도 10분이나 20분 정도를 하고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뭐 40%는 60%, 30%나 70% 이렇게 맞춰서 유산소 운동 쪽에 확실히 좀 비중을 둬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니님이 질문하셨는데, 뭐 나이가 들수록 근육만 쏙쏙 빠지는 것 같다고 해서 근력 운동만 하신다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기가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유산소 운동인 걷기 운동이나 근지구성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과정들이 보다 쉽다라고 판단을 많이 했거든요. 저 동의하는 거니까,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잘 늘어나는데요. 어느 정도 나이 연세가 드시면은 근육량이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근육량을 잘 활용한다의 개념이 가깝지, 이게 젊은 사람들이 몸이 커지듯이 연세 드신 분이 몸이 잘 안 커진다는 게 의학적인 정설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억지로 근육량을 키우겠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력 운동을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근데 근육량의 벌크업 자체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잘 안 이루어지지 않나요, 선생님?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상당하게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하죠. 매일 규칙적인 절제된 식습관, 그리고 절제된 운동,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같이 가면, 그리고 특히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들 등등을 아주 최적화되면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여쭤보기, 제가 30대가 근육량을 30% 늘리는 데 필요한 노력이랑, 그러니까 70대가 근육량을 30% 늘리는 게, 그러니까 30% 너무 많은데, 근육량을 10% 늘리는 노력을 할게요. 70대는 저는 30% 근육량은 늘어날 수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적인 경우가 뭐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 근감소증에 대한 연구에서 근감소증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하면은 근육량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줄어든 경우에는, 병적인 경우로 너무 많이 줄어든 경우에는 또 다른 허들들이 있겠지만, 정상에서 안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 병적인 근감소가 오실 정도의 분들은 근육량 자체가 안 늘어난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연세가 드시면 근육량이 잘 늘어나기가 어려운 컨디션이 된다는 거는, 그건 정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생각에, 선생님 회원님들 연세 드신 분도 많이 운동 봐주시니까요, 근력이랑 근육량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육량 자체로 봐서 그래요. 70쯤 된 어르신이 근육량을 10% 정도 늘리는 데 필요한 노력이, 한 30대가 근육량을 10% 정도 늘릴 때 노력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감으로 좀. 그래도 3-4배 이상은 좀 필요하신 것 같긴 합니다. 3-4배 이상이니까, 운동 필요하긴 한 예. 근데 이 노력량이지 꼭 근력 운동하는 횟수가 3-4배라는 뜻은 아니겠죠,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코치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근력 자체를 그러니까 근육량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노인분들은 저는 근력 운동 자체도, 그러니까 근육량이 아니라 근력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달성하기가 쉽고 환자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고, 이제 하지만 또 근육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계속 또 올라가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가지시되, 또 근력을 유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력을 유지해야지 관절을 보호하고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일단 너무 근육량 자체를 보호가 있으면은 근육량이 뭐 확 늘어나신 분이 없지는 않은데, 저는 실제로 보면 근육량이 좋아지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없지는 않은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실 분들은 많지 않고, 근육량보다는 1차적으로 근력을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근육량도 같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여쭤보면은,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할 때 제 1순위는 유산소 운동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근육량도 늘리면 좋지만 근력이 먼저 좀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량도 늘어나면 좋겠다 정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좀 보면 될까요, 선생님?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분들 운동하실 때 보면은 제가 협착증 수술하고 진짜로 연세만,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는 좀 약간 좀 정상이 좀 제가 보시는 어르신보다 좀 정상에 가까우신 회원님들을 만나실 것 같고, 제가 병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보통은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이 좀 더 많이 빠져 있으신 분들의 비중이 좀 더 크세요. 좀 더 크셔서 그런 분들이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허리 같은 거 치료하거나 갑자기 통증 자체는 줄어드니까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하려고 하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다치시는 분들이 갑자기 통증이 줄어들었고 허리가 안 펴지다 허리가 쫙 펴져 버리시니까 그런 분들이 운동하시다 다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코어에 대한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선생님은 코어 운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운동은 피트니스에서 어떤 식으로 코어를 단련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지 일단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일단 코어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해온 분들은 이 코어 운동에 대한 정의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코어에 대한 개념이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 설명을 많이 드려도 안 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꾸준히 계속 점점 더 늘려나가는 것들도 코어 운동이라고 또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팔을 쓰려고 하고 계속 앉아서 어떤 일으켜서 신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도 많이 하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코어 운동이 결국 주로는 그러니까 다른 코어의 4가지 요소가 있지만 복행근에 힘을 잘 줄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 안 하니까 아랫배에 힘을 잘 주는 능력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데는 힘이 빠지면서 아랫배에만 힘을 잘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대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골프 칠 때도 팔에 힘을 빼고 아랫배에만 힘을 잘 줘야 되는 거고요. 복싱을 할 때도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팔을 어깨는 가볍게 움직여야 됩니다. 배드민턴 할 때도 발로 배드민턴을 친다고 말했지만 발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하체는 안 흔들거려야 되고요. 그리고 뭐 흔히 또 하는 것 중에 달리기 할 때도 코어가 잘 힘이 돼 있어야지 몸이 꼿꼿이 서서 달려집니다. 즉 코어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이 안 흔들리게 만들어주고 바른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피트니스 할 때 제가 보니까 보통 피트니스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근력 운동, 아령이나 단순 대근육 운동들만 생각하지만 제가 피트니스에서 요새는 선생님 센터 한번 가봤는데 되게 밸런스 운동이랑 균형 잡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에서 되게 많은 좋은 옵션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지 마시고 이거를 해내시려면은 유산소 운동 목표 중에 내가 이 유산소 운동을 잘 해내고 내가 이 근력 운동을 잘 해낼 만한 코어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정래준 선생님 같이 좋은 코치님이랑 하시면은 보시면 아시거든요. 코어가 잘 흔들리는데 운동하면 말리시잖아요. 말리시는데 환자분들이 혼자 운동하시면 그거를 말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로 뭐 흔히 얘기하면 허리 굽혀서 2만 보씩 걸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코어가 무너지는데 2만 보 걸으시는 거는 그러니까 2만 보 걸어서 유산소 운동에 약간의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있겠지만 허리는 더 빨리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정래준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코어 관리나 인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선생님이랑 저랑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주시고 혼자 운동할 때는 결국 그게 안 돼서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걸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래 선생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운동에 대한 5가지 요소들을 눈높이에 맞게끔 정리를 주관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준비 운동에 대한 시간을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준비 운동을 15분이나 20분 정도 좀 긴 시간을 하는 걸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가벼운 걷기 또는 가벼운 자전거들 또는 스텝 밟기 같은 동작들 이런 거하고 더불어서 스트레칭도 같이 해서 좀 충분히 준비 운동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혈류량이 많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부상률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몸이 살짝 따뜻해진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혈류량 증가가. 네, 땀이 좀 날 정도로 살짝 땀이 나는 정도가 그 준비 운동이랍니다. 예. 네. 심박수도 보통 좀 숨이 좀 찰 수 있는 110에서 130회 정도 뛸 수 있는 그런 심박수를 나타내는 정도로 정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력 운동을 하실 때 대부분 다리 운동을 잘했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허벅지 뒤나 엉덩이나 허리 그리고 하복부 이쪽에 대한 근육은 많이 강조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웨이트에서도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미는 운동들이 많거든요. 미는 운동들이 많다 보니까 기랑근이 햄스트링이라든지 또는 뭐 허리나 아니면 하복부를 강조하는 운동들 또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들이 적습니다. 기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기구들이 많이 적고요. 그리고 기구들이 많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능력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맨몸 운동이나 이런 기능성 운동을 통해서라도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허리를 계속 꾸준히 하복부까지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기까지 저기 엉덩이 근육은 코어랑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리 근육은 어떻게 보면 코어를 좀 적게 쓰고도 쓸 수가 있는데요. 엉덩이 근육은 코어를 안 쓰고 아랫배에 힘을 줘서 복행근을 안 잡고는 거의 쓸 수가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엉덩이 운동, 허리 운동보다도 오히려 엉덩이 운동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코어 자체의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누구처럼 이렇게 막 애플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엉덩이 근육 운동을 하는 거는 코어를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다른 운동할 때 부상을 방지하는 되게 중요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거는 포인트를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엉덩이 운동하면 허리도 같이 강화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허리 운동만 중점적으로 한다라면은 중심축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되게 위험합니다. 허리 운동 진짜 되게 항상 위험합니다. 엉덩이에 중점을 둔 허리 운동을 해야 됩니다. 기준이 힙 쪽입니다. 골반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운동 자체를 볼 때 세 번째인데 적절하게 뼈에 자극 줄 수 있는 운동들도 좀 두세 가지씩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경사도가 있는 상태에 대한 푸시업이나 아니면은 제자리에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팔로 상체를 일으켜낼 수 있는 뭐 딥스 같은 동작들이나 또는 뭐 숄더 프레스 같은 어깨 운동이나 이런 뼈에 적절하게 자극 줄 수 있는 운동들을 하시는 것들도 골밀도에 대한 증가를 위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웨이트를 그러면 대표적인 대근육 운동은 대근육 운동들은 좀 설명해 주니까 숄더 프레스 미는 거랑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협응력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벽절에 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협응력 운동이. 협응력은 뭐 관절을 이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면서 숄더 프레스를 한다거나 이런 운동 또는 우드촉 같은 동작을 취한다거나 좀 쉬운 말로 어르신들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쉬운 말로 하면은 뒤에 영상 같은 걸 영상이 있어요. 영상 보고 여러분들 노여하지 마시고요. 관절을 동시에 움직이는 운동들을 협응력 운동 그러니까 근육 하나 여러 개의 근육을 동시에 쓰는 운동, 동시에 쓰도록 운동하시는 게 좋다. 하나만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개 같이 하는 게 좋다. 실제 이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근육량 운동을 한다고 체력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을 하면서 가볍게 숨이 찰 수 있는 순환 운동이 될 수 있게끔 하면은 웨이트에 대한 근력 운동도 하면서 유산소 운동 효과 둘 다 볼 수 있는 체력을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스태미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운동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염증 수치가 사이토카인이랑 염증 수치가 좀 높아지고 부종이 생기고 몸이 근육이 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고 나면 정리 운동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마무리에 스트레칭까지 해서 몸을 원래대로 좀 되돌려 놓는 그런 스트레칭까지 잘 하시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피트니스 조금밖에 안 다녀보면은 피트니스 다니면 가장 큰 장점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호흡을 잘 잡아주고 호흡을 모든 동작을 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하지는 계속 옆에서 코치를 해주고 자세를 잘 잡아주고 이 두 개가 피트니스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하는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운동들을 혼자 하실 때 호흡을 어떻게 조절하시는 게 좋나요, 선생님? 호흡은 쉽게 얘기하면은 힘을 주게 되면 근육도 수축을 하게 되면 혈관도 수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숨을 그때 내쉰다라고 보시면 가장 힘들 때 숨을 좀 내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호흡을 너무 근데 길게 내쉬면 복압이라고 하는 복행근 힘이 좀 빠지기 때문에 체내에 호흡을 조금 유지한 상태에서 힘을 줄 때 내쉬는 거죠. 힘을 줄 때. 힘을 줄 때 내쉬지 않고 너무 참으면은 혈압 올라가면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압이 올라가니까. 힘을 최대한 줄 때는 약간 내쉬는 정도로 하고 언제나 힘을 완전히 푸는 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숨을 길게 내쉬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복행근이 완전히 풀리면은 허리 자체가 원통이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허리뼈만 가지고 버티는 순간이 생기면은 운동하다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통엔 언제나 힘이 들어가 있어서 운동하는 내내 배에 완전히 힘이 풀리는 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스트레칭을 할 때고 순환 운동을 하고 협응력 운동을 할 때도 배에
우리 단전 호흡 할 때 배에 완전히 힘을 풀고 배를 볼록하게 하는 순간은 한 번도 있으면 안 되세요. 그래서 배는 언제나 그러니까 약간 아랫배는 약간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언제나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힘이 최대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숨을 참으면 안 되고 내쉬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언제나 그 환자분들이 이것만 잘 지키셔도 혼자 운동하실 때 부상 위험을 되게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배의 힘을 순간적으로 풀면서 운동을 하시다가 허리가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완전히 푸는 순간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아랫배는 약간의 힘이 계속 유지가 되어 계신 게 자세 유지나 부상 방지에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슷하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허리다가 그 벨트 차는 것도 그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는 거라고 같은 맥락이라고. 예. 다음에는 운동을 이제 1번은 제가 기준을 이것도 꼭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강도 운동, 노인분들은 너무 저강도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돼 있는데 중강도 운동을 목표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강도 운동을 목표로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체력보다 조금 더 밑에서, 그러니까 내 체력보다 약간의 밑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 강도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한 15번 정도 할 수 있는 무게 정도, 요거를 한 2에서 3세트 정도, 이렇게 해서 1번은 기준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한 세트 하고 나면 근육이 약간 당기는 느낌이 나야 운동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운동을 했는데 운동이 끝났는데 근육이 하나도 안 당겨. 그러면은 중강도 운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단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약간 근육이 좀 당기는 느낌이,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근육이 좀 당길 것 같은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설정해서 운동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이 설정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몸에 대한 변화가 절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근육량을 늘리는 걸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근력이고 근육량이고. 2번은 이제 운동 끝나고 나서 아주 상쾌한 느낌이 좀 드는 게 필요해요. 자기가 스스로요. 그러니까 강사나 주변에서 물어보는 것보다 갑자기 뭐 어지럽거나 몸에 대해서 너무 혈당이 확 떨어진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운동 후에도 상쾌하고, 그리고 식사를 드실 때도 입맛이 좀 당기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고요. 잠을 잘 잘 수 있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특정 관절 통증이 없을 정도의 아주 좋아지는 컨디션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컨디셔닝 트레이닝이라는 관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면은 극기 훈련처럼 이 고통을 참고 넘기면 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바로 리커버리 되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 당기는 느낌 말고 몸의 피로도나 뭔가가 증가하는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근육 당기는 정도의 느낌 빼고는 되게 상쾌한 느낌이고, 내가 운동을 충분히 지속할 수 있는 느낌 정도의 강도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내일 한 번 더 하는 거. 근데 할 수 있다고 해서 더 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할 수 있는데 끝내시고 회복하고 다음날 또 하시는 게 빈도가, 좋다. 자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이제 갑자기 강도를 올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좀 차서, 그게 아니라 숨이 좀 천천히 차도록 강도를 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떨어질 때에도 충분히 심박수나 호흡수나 이런 몸에 대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지를 본 스스로가 이 심폐에 대한 부분을 느끼면서 체크하시면서 하시는 과정들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거를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 내과 선생님랑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개 심박주에 60에서 70%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60%가 어느 정도냐면은 땀이 나면서 내가 말이 가능하고 언제나 지속 가능한 정도가 한 개 심박수의 60% 정도 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갖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하실 때는 언제나 내가 충분히 지속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운동 강도를 하셔야지, 내가 조금 더 하면 못할 것 같은 정도의 강도로 올려버리시면은, 보통 젊었을 때 운동하는 것, 이 극기 참는 습관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그리고
땀이 천천히 나기 시작하는 걸 확인을 하셔야지. 너무 확 올려버리시면은 땀 나기 전에 확 올라가 버려서 숨이 너무 차버리시거나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누리실 만큼 운동 지속 시간이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끌어올려서 내가 땀이 좀 나기 시작하고 숨이 약간 찬데, 유산소니까 숨이 차야죠. 그래야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숨이 약간 찬데 말이 가능한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좀 보내시고, 그게 안정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조금 더 올릴지 말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안전하고도 지속 가능하게 운동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번째는 웨이트를 하고 나면 뭐 다음날 한 이틀 정도 쉬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3일 정도 쉰다, 회복하는데 뭐 48시간에서 뭐 72시간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운동보다 다음날 같은 부위를 또 해도 될 정도에 대한 운동들이 회복하거나 관절 무리가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4번에 대한 포인트는 아마 좀 의아하실 수 있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계속적인 컨디셔닝 관리를 할 수 있는 운동들, 2번과 4번에 대한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선생님께서 4번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예. 네, 주제가 이러니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근육이 완전히 찢어지고 하이퍼트로피가 충분히 일어나도록 아주 높은 고강도의 운동해야지 근육이 느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하면 쉬는 날이 필요하잖아요. 네. 일주일에 3회 정도. 그 정도, 뭐, 5회를 하라고 하는 사람 전 못 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몸을 만들 때는 고강도 운동은.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거는 근육의 그 속근육이나 좀 그런 속근육 쪽 강화나 그런 것들을 좀 목표로 둔 거고, 운동 강도를 그렇게 많이 높게 설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근육의 그 부담을 설정을 해서 운동하시는 게 노인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예. 4번이 젊은 사람들의 이론과 다르다고 해서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 몸이랑 연세 드신 분, 노인분 몸은 다르기 때문에 노인분은 꼭 이게 훨씬 더 좋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의 몸이랑 노인분들의 몸이 다른 점이니까 이걸 꼭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네. 네.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이론으로 운동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맨날 말리느라고 바쁩니다, 제가. 이제 주제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은 뭐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다시 계속 재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면은 첫 번째로는 운동을 처음 할 때는 다리 운동부터 먼저 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 운동을 하면서 하체 전신 운동, 1번은 스쿼트랑 어깨를 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하나의 다리 운동만으로는 근력을 증가시키기 어렵다라고 봐서 두 번째로는 한 번 더 버티면서 할 수 있는 등척성 스쿼트 운동을 하나를 더 넣고요.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 번 더 하체가 또 들어가요. 근데 허벅지 뒤쪽이나 허리 쪽에 비중을 두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허벅지 앞쪽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은 허벅지 뒤쪽 운동 쪽에 좀 비중을 두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깨 운동, 밴드를 활용해서 덤벨만 계속 하게 되면은 저항값이 계속 바뀌니까 좀 불안정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는 밴드를 이용해서 저항값이 일정하게 해서 무리가 없게끔 한 운동이 있고요. 다섯 번째 운동은 이제 서서 순환이 되면서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토르소 운동 하나를 넣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적절하게 뼈에 자극 줄 수 있는 가슴이랑 이제 팔 운동. 그다음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팔 뒤쪽 운동인데, 일상생활에서 팔 근력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곱 번째는 팔 운동까지 해서 지금 총 7가지를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5분 정도 숨이 찬 정도의 걷기 또는 스트레칭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이걸 안 하고 하면은 어르신들 다칠 가능성이 너무 높으셔서 저게 네. 제일 중요하고요. 네. 충분한 웜업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저렇게 7가지 정도를 다 하면 시간을 어느 정도 걸릴까요? 3번 방법이라고 하셨으면은 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선생님 지금? 쉬는 시간은
뭐 그렇게까지 길지 않게 1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두고요. 예. 하나당 한 종목당 한 5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종목당 5분. 그럼 대략적으로 근력 운동이 한 3, 40분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네. 한 종목 12번을 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리게 한다면 되는 한 거죠? 1분 정도 될 거예요. 12개를 당기는데 한 2, 3초, 올라가는데 한 2, 3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한 대략적으로 단축성, 버티는 거, 신장성 합치면 한 동작당 한 5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1단계를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운동하실 때 설계를 어떻게 하시냐면 1분 정도 하고 1분 정도 쉬었다가 쉬고, 1분 정도 하고 1분 정도 쉬고 이게 하나 끝나는 거고 맞습니다. 두 번째도 1분 정도 하고 1분 쉬고 1분 하고 1분 쉬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하고 1분 쉬고 1분 하고 1분 쉬고 준비 운동하고 그래서 내가 무리가 없는 동작들을 선별해서 하체 위주로 하고 하체 위주로 할 때 앞쪽, 뒤쪽, 그리고 상체, 등도 아래쪽, 몸통, 팔 운동, 가슴도 하나, 팔 운동도 하나 이렇게 해서 보통은 하체와 코어에 연관된 게 등 하부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 하체 쪽에 좀 많이 보면 한 4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상체 쪽은 한 3개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체 쪽에 한 60, 70% 비중을 좀 그러니까 5번 몸통 운동도 하체 네, 운동이라고 네, 네.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하체 운동. 그러니까 상체 운동보다 하체 운동에 중점을 둬서 하고 상체 운동도 포기할 수 없는 네. 부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한 번씩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다리 운동을 하다가 저번하고 중복된 설명인데 그냥 바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퇴후 뒤쪽 근력이나 허리 근력이 약하셔서 그래서 뒤에 의자를 대신 상태에서 전제 조건이 무릎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체 운동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벅지 뒤쪽 운동이 좀 적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하고 병행을 하셔야 되는 좋은 운동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리도 쓰고 어깨, 팔도 같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움직이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협응력이면서도 다리 근력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환자분들 여기 시험 보시는 몸을 보면요, 머리랑 발을 봤을 때 발 뒤꿈치보다 머리가 앞에 있죠. 보통 이게 이렇게 서지는 분들만 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게 이렇게 똑바로 서는 것 자체가 상당한 코어랑 힘이 있으신 겁니다. 보통 어르신들 쓰라고 하시면은 몸을 뒤로 제껴서 쓰시기 때문에 이 어깨가 발 뒤꿈치보다 뒤로 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운동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어느 정도 코어가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분 서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시는데 실제로 노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머리는 제 위치에 있는데 어깨는 뒤로 상당히 많이 가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세가 잘 유지가 되는지 혼자 운동하실 때는 거울을 보든지 핸드폰으로 찍든지 해서 이 자세 유지가 잘 되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언제나 재활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자세 유지가 정확한 자세 대비 80% 정도 되는 운동을 시작하셔야지 자세가 전혀 안 되는데 내가 그 운동을 시작해서 그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효과가 거의 안 봐집니다. 원래 운동의 정확한 자세 한 7, 8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동작들을 선별하셔서 운동을 해서 내가 100% 자세가 나오도록 운동하시는 방향이 언제나 안전한 운동 방향이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쓰시는 분 많지 않지 않나요, 처음에? 이렇게 잘 못 쓰실 텐데, 보통. 그래도, 이거 젊으신 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요즘 또 워낙 전부터 운동하시던 분들이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똑바로 쓰는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예. 영상으로 한번 영상으로 지금 보시면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게끔 자세를 취하시고 엉덩이가 힘을 받게 발끝은 살짝 1시 방향과 11시 방향 발을 이렇게 발끝을 바짝 쪽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일어날 때 다리가 일어날 때 팔도 같이 일어나시고 앉을 때는 천천히 허벅지 뒤쪽에 힘을 받으면서 앉습니다.
다시 올라가실 때 엉덩이 지금 방금 들어간 거 보시죠? 엉덩이랑 하복부를 집어넣으면서 내려갈 때는 허벅지 뒤쪽 엉덩이 허리, 올라갔을 때는 엉덩이와 하복부 쪽에 긴장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숨을 내쉽니다. 다시 자 들이마시고 올라갈 때 숨을 내쉽니다. 후 내쉬고. 와, 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저게 코어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게 몸을 뒤로 안 넘어가고 버티는 겁니다. 보통 어깨를 들어 제키면 코어에 힘이 약하면 이게 뒤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이게 환자분들이 이 동작을 해서 이 똑같이 따라 하셔서 내가 옆면에서 누가 봐줬을 때 뒤로 안 넘어가면 이 동작을 하셔도 괜찮은데 뒤로 넘어가시면서 내가 들어서 쓸 수만 있다고 이 동작을 따라서 하시면은 이게 그 운동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꼭 그 점 유념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여기 시연하시는 걸 보면 호흡을 되게 정돈돼서 한다는 거가 그냥 눈에 보입니다. 호흡 조절 되게 정돈해서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냥 숨을 헉헉 들었다 내셨다 막 열심히 하면서는 이분도 못 하세요. 아마추어 분들이,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이 호흡 조절을 안 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숨 쉬는 영상 같은 거 좀 돌려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숨을 좀 정돈되게 쉬면서 일어섰을 때 뒤로 안 넘어가는 상태, 그리고 뒤로 안 넘어가려면은 아랫배 힘을 되게 잘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버텨서 넘어가지 않게 버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운동 따라해 보셨으면 하고요.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관절을 계속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들은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관절 쪽에. 그래서 관절은 움직이지 않지만 이제 버티면서 근육은 계속 수축될 수 있는 등척성 운동도 적절하게 섞어 가시면은 초기 근력 향상에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각도를 보시면 한 150도, 160도, 130 이렇게 각도를 볼 수가 있는데 각도가 너무 내려가게 되면 이제 관절에도 좀 부하가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내려가는 각도를 조금 제한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작을 보시면 팔로 상지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허벅지 뒤꿈치를 발바닥을 강하게 밀착시켜서 허벅지 뒤쪽에 긴장을 두신 상태에서요. 아랫배를 끌어당겨서 한 발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한 발을 들어 올릴 때 중심이 무너져요.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끔 팔과 등으로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때 몸이 좌우로 움직일 때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의 근력이 같이 증가됩니다. 네, 그래서 양발로만 운동을 하게 되면 허벅지 안쪽이나 바깥쪽 힘을 키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이제 하체에 대한 바깥쪽 안쪽 그리고 균형적인 하지 근력 이렇게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운동 되게 어르신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각도가 저거보다 좀 낮아도 되니까요. 네. 근데 이게 운동이 잘 되려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근육이 아니라 코가 안 흔들려야지. 저건 드는 다리의 운동이 아니라 닿아 있는 다리의 운동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드니까 드는 다리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건 드는 다리의 운동이 아니라 버티는 다리의 운동입니다. 버티는 쪽에 완벽하게 중심을 옮기고 아랫배에 힘을 잘 줘서 버티면서 저걸 들으시는 거고요. 저거를 내가 아랫배에 힘을 줘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체중 이동되는 연습을 하면서 코를 인지하고 아랫배에 힘을 줘서 내가 버티는 연습을 한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천천히 들면 천천히 들수록 훨씬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게 빨리 드는 게 더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좀 낮추시더라도 좀 천천히 드시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시면은 어르신들이 코어를 기르는데, 협응력을 기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어르신들한테 권할 만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요것도, 예, 설명 주시죠. 예. 같은 건가요? 네, 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사선 운동인데요. 이걸 좀 어렵게 보지 마시고 한 번씩 허벅지 뒤쪽이나
몸통에 있는 바깥쪽 코어 근육이라든지 팔 근육을 같이 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건데 상체가 회전이 될 때 다리는 버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 좀 드시죠, 선생님. 네네네. 저 보통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저것도, 그러니까 협응력 운동으로서 비교적 가벼운 걸 들고 하셔서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균형 밸런스 잡는 운동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선생님. 네. 예. 뭐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 네. 공을 들고 또는 뭐 물통 같은 거 드셔도 되고 몸을 곧게 세웁니다. 자, 한쪽 발을 옆으로 스텝으로 옮기면서요. 사선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시선은 전면을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나면서 원위치로 다시 반대쪽으로 몸을 비트는 다리는 고정시켜 주시고 몸을 원위치로 다시 몸을 반대쪽으로 몸을 원위치로 이때 몸을 곧게 세워주세요. 이때 몸을 곧게 세워주실 때 그냥 드는 느낌보다는 배 힘을 주고 몸 전체적으로 등, 가슴, 배, 허리, 다리까지도 다 힘을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올라갈 때 숨을 내쉬세요. 후. 다시 자 들이마시고 올라갈 때 후. 들이마시고 올라갈 때 후. 들이마시고 올라갈 때 후. 가볍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좌우로 움직이면서. 네. 지금 마리아님이 질문에 노인이 저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괜찮으시는, 그러니까 저게 설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네, 때문에 네. 저런 걸 못한, 그러니까 저게 안 되시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내가 똑바로 설 수 있다면 저건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운동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게 서 있는 것 이외에는 무릎을 많이 굽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냥 몸을 똑바로 피는 거를 잘 인지하는 훈련에 가까운 거니까 여러분 저는 이 운동도 똑같습니다. 뒤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뒤로 제꼈을 때 몸이 뒤로 확 넘어가지만 않는 상황이시면은 이 운동 아주 좋은 운동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동작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예, 예. 제자리에서 상체만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예, 예. 제자리에서만 운동을 하셔도 예, 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강도를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되 그게 어렵다라면은 제자리에서라도 하는 동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 이 정도 운동량 우리가 뭐 지하철 타고 계단 올라가는 것보다 운동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마지막 또 당부드리는 거 이게 별로 운동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준비 운동을 잘 하고 몸을 웜업을 한 다음에 자세를 정확하게 잡으면서 운동하면 운동이 됩니다. 내 준비 운동을 안 하고 자세를 정확하게 안 잡고 운동을 하시면 이게 운동이 안 되고요. 네. 똑같은 동작인데 준비 운동과 자세를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운동을 진짜로 운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디님 혹시 그러니까 다음 방송이 없어서 조금 그냥 정상 속도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이 정도 속도로?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번은 집에 이제 세라밴드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이제 찾아보시면 되세요. 이제 밴드입니다. 그래서 예. 밴드는 탄성 저항이 일정해서 근육이나 관절에 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활용한 운동들이 뭐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집에 문틈에 걸고 하실 수도 있고 응용할 수 있는 운동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틈틈이 밴드는 앉아서도 할 수 있을 수 있고 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다 밴드 운동이기 때문에 밴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하나를 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취지는 걸으실 때 상체가 중심을 못 잡아서 이렇게 뒤뚱뒤뚱 흔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체 중심을 잡기 위한 가벼운 밴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팔 운동이 아니라 상체 중심을 잡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환자분들이 이걸 보면 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네. 중심을 잡는 운동 그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네. 밴드를 앉아서 하셔도 돼요. 서서 하셔도 되고. 가슴 흉부는 위쪽을 바라보셔서 바듯하게 펴시고 어깨에서 축이 일어나도록 팔꿈치는 최대한 핍니다.
그 손목도 강하게 움켜쥐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보냅니다. 근데 뒤로 보낼 때 약간 누르면서 뒤로 보내세요. 들이고 일어나듯이 누르고 일어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등에 있는 날개뼈를 하부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힘을 주세요. 그리고 바로 가지 마시고 잠깐 멈추세요. 5초 정도 힘을 잽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손을 다시 머리 위로 올려요. 자, 버팁니다. 제가 좀 거듭 이게 중심 잡는 운동인 거는요. 이거를 할 때 몸이 치열하신 몸이 하나도 안 흔들리잖아요. 저거 네. 저렇게 당기면 대부분 몸이 휘청휘청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저 운동은 팔 운동이 아니라 휘청휘청 하려고 하는 몸을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네. 몸을 똑바로 쓰는 거라서 이게 기본적인 서 계신 분 이분 모습을 봐도 어깨나 머리가 뒤꿈치보다 팔을 내렸을 상태 보면은 어깨가 팔 뒤꿈치보다 어깨가 앞에 있습니다. 이게 똑바로 쓴 건데, 그러니까 이 자세를 정확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어깨랑 머리가 둘 다 발 뒤꿈치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앞에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팔 운동이 아니라 몸이 흔들리지 않게 버티는 운동으로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도 요 자세를 쭉 잡으신다면 이 운동 하시는 거는 되게 균형 잡는 운동으로서 코어를 강화하고 몸을 우리가 바른 자세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걷고 싶으시면은 걸으면서 몸을 피시잖아요. 그럼 똑바로 걷는 자세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똑바로 쓸 힘이 없어서 똑바로 서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걸을 때 꾸부정하게 걸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똑바로 쓸 수 있는 힘을 만드시고 나면 걸을 때 자세가 저절로 발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걷는 자세가 꾸부정하면은 걸으면서 피려고 하시면 잘 교정이 안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몸의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 같은 것들이, 인지를 높여주는 운동 같은 것들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좋은 운동인데요. 이것도 본 동영상 있나요? 예. 같은 거죠, 선생님? 예. 네, 같은 경우.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예. 다음으로는 이 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누워서 복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목으로 올라오거나 과도하게 굴곡시켜서 허리가 다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서 제자리에서 중심도 잡아가면서 할 수 있는 순환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근데 지금 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체가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골반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체가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골반을 들어 올리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네.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한번 아까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환자분들 어르신들도 상태가 다르시니까요. 예.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드시면 제자리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팔을 만세하셨다가 다리를 들면서 몸을 반대쪽. 네, 이때 중심을 잡으시는 거예요. 예. 상체는 그대로고 다리를 최대한 높이 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게 어려우시면 제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제자리에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걸을 때 하는 동작이나 달릴 때 하는 동작을 좀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밖에 없지 특별한 게 아닌데 네. 저거 하면 잘 안 되실 겁니다. 환자분들이. 저게 상당히 어려운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되게 그러니까 체중이 완벽하게 한쪽에서 한쪽으로 완벽하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아랫배랑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가면서 체중이 완벽하게 옮겨가던 거여서 그러니까 되게 어느 정도 재활 아까 그런 전 동작이 잘 돼서 서 있는 자세가 잘 유지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에어로빅에서는 가벼운 체조 같은 그냥 그런 동작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요걸 이렇게 이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서 하시면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서 하지 않으시면 별 운동 효과가 없으실 거예요. 이런 운동은. 근데 그건 체중 이동 연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 이동을 하고 몸이 하나도 안 흔들리고 그러면은 머리부터 저렇게 체중 이동이 되시려면 머리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바로 섰다가 오른쪽 다리 머리랑 발끝까지 똑바로 섰다가 왼쪽 다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바로 섰다가 축이 완벽하게 짧은 시간 내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주 컨디션이 괜찮으신 분도 이걸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은 축이 잘 안 바뀌세요. 근데 이 운동을 해 놓으시면은 걸을 때 몸이 적게 흔들릴 겁니다. 걸을 때 우리 몸이 흔들리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이 안 들리면서 오른쪽 왼쪽 체중 이동이 돼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코어가 약하고 몸에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 이동을 제대로 충분히 못 하시기 때문에 몸이 막 흔들려 버리세요. 결국 협착증이 결국 자꾸 생기는 거는 몸이 자꾸 흔들리면서 허리 사용량이 늘어나서 허리 퇴행성 변화가 잘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르신들한테 아까 이 다음 단계 재활로 똑바로 쓰는 연습하는 거에 대한 다음으로 체중 이동을 하는, 아까는 벽에 기대고 체중 이동을 좀 잡기가 좀 쉬웠었는데 이건 벽에 안 기대고 체중 이동을 해서 조금 더 어려운 체중 이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안 흔들리려고 노력하시는 운동은 이거는 노인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 20대, 30대, 40대 누구나 저 자세를 명확하게 하시는 거는 내 코어를 잘 느끼게 해주고 내가 걷거나 달리거나 일상생활 할 때 내 몸의 흔들림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자세를 잘 잡아주시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좋네요. 자세를 너무 잘 잡아주시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푸시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푸시업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푸시업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 높이는 만약에 근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면은 이 높이를, 손의 높이를 더 높이 올리시고 돼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팔의 높이를 조정을 하면서 이제 가슴이나 팔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깊이 내려가지 마시고 적절하게 어깨 넓이만큼 된 상태에서 푸시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손을 잡으시고요. 높이는 배꼽 또는 배꼽보다 위쪽에서 설치를 하신 상태에서 한 발자국을, 손을 먼저 잡고 다리를 뒤로 뺍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제 생각엔 이게 플랭크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플랭크 운동보다 자세를 잘 잡으면은 이게 플랭크보다 더 나은 운동일 것 같은데요. 플랭크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 운동이니까요. 운동하시면은. 네. 뒤꿈치를 들어서 하복부 쪽에 긴장을 둔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숨을 내쉽니다. 네, 이때 보시면은 가슴하고 봉이나 또는 벽 사이하고 간격이 주먹 정도 하나가 남으셔야 돼요. 네. 다시 일어나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때 손목에다 힘을 주시고 또는 손바닥에다 힘을 주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숨을 내쉽니다. 네, 가슴하고 팔 운동. 다시 들이마시고 그 팔꿈치 위치를 보면 어깨보다 낮은 위치예요. 네, 팔꿈치 위치가 어깨보다 낮은 위치예요. 그 정도. 예. 네.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실 때 하복부 쪽에 긴장하시고 하체에다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플랭크가 너무 굽혀져 있어서 너무 체중을 많이 받아야 돼서 플랭크를 하시는 거, 플랭크가 좋은 코어 운동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플랭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렇게 버티는 힘이 충분히 강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플랭크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자기 체형에 맞게 저거를 인클라인을 해서 많이 올려버리고 푸시업 하는 각도를 그냥 줄이면 되니까 네. 상체를 쓰는 양은 푸시업을 조금만 내려가도 되고 오히려 버티는 힘을 이거는 팔 운동이 아니라 이것도 버티는 운동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버티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약한 강도의 플랭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랭크가 너무너무 잘 되시는 분들은 80% 정도 이상의 자세가 나오시는 플랭크를 바로 하셔도 좋은데 플랭크를 하기가 뭔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자세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인클라인 푸시업처럼 하시면서 내려가는 정도만 줄이면은 네. 오히려 플랭크에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다 얻으시면서 상체의 근력도 좀 더 생기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플랭크보다 이걸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 몸의 체력이 완전히 엎드린 걸 못 견딜 정도로 근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은데 플랭크를 다 똑같이 따라 하시다 보니까 너무 많은 힘이 필요해서 자세를 제대로, 그러니까 팔에 힘이 적게 들어가지 배에 힘을 주는 걸 집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 좀 팔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느라고 몸을 안 흔들리게 하는데 신경 쓴 여념이 없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지도를 실제로 레슨을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 있는 동작들이 가능한데 플랭크는 더 어려우세요. 플랭크가 훨씬 어려워. 여기 있는 이 동작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동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체중을 다 이렇게 오로지 팔 근력을 버티는 운동이니까. 버티니까 그게 잘 안 돼서. 근데 이거는 네. 각도가 꽤 많이 올라오니까 플랭크가 되게 강도가 되게 심한 운동인데, 그 플랭크를 누구나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맞아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플랭크보다 훨씬 더 좋은 운동이고 자기 몸의 근력 상태나 그런 거에 맞춰서 잘할 수 있는 운동으로 보입니다. 플랭크보다 훨씬 건강해. 비욘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플랭크부터 하시지 마시고 꼭 이거부터 하셨으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노인분들한테 자꾸 플랭크 하시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위험한 그 충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한 충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어르신들 보시면 너무 좋으시겠어요. 지금 다음으로는 아까 기본적인 좀 팔 힘이 있으면은 생활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지팡이를 짚으신다거나 아니면은 계단을 잡고 내려오신다거나 침대에서 일어나신다거나, 또 그러니까 팔 힘이 일상생활에 더 많이 차지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 운동을 보시면 문틈 같은 데다가 엉덩이를 대시면 돼요. 다리를 디디고 엉덩이를 대시는데, 상체는 많이 숙이지 않으셔도 돼요. 상체는 약간 15도 정도만 숙이셔도 되고, 그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높이 듭니다. 가능한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팔꿈치를 고정시키고 나서 덤벨은 뭐 500g 또는 300g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또는 1kg까지 또는 2kg까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서 팔을 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팔 뒤쪽에 힘을 키우는 운동들인 거죠. 네. 이것도 몸이 안 흔들리는 운동입니다. 네. 보시면 네, 이게 지팡이 짚으실 만한 분들도 웜업만 잘해서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것들이 실제로 노년을 보호하시는 데 되게 도움이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내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살아가는데 근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리는 넓게 잡으시고 중심을 잡게, 그 다음에 엉덩이를 붙여주세요. 자, 그 상태에 상체를 약간만 숙입니다. 네. 이때 상체가, 허리가, 등이, 상부가 약간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되도록이면은 허리와 배 쪽에다가 긴장을 하신 상태에서 팔을 높이 들어 올리고, 지금 보시면 팔꿈치가 안 움직이죠? 스윙 동작이 일어나지 않게끔 팔을 고정시키고 팔을 그대로 핍니다. 뒤로. 뻗을 때 숨을 후 내쉬세요. 이걸로 설명드리면 좋겠네요. 배에 힘을 풀고 숨을 호흡 조절을 안 하면 그냥 몸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자세가 되면은 호흡을 내가 잘 조절해야만 몸이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호흡 조절을 계속하면서 아랫배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있으셔야지 이게 안 흔들리고요. 네. 이 동작을 하려면은 몸이 안 흔들려야 되기 때문에 코어에 힘을 주고 저절로 코 강화도 같이 되시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그 근력 운동을 보면 이제 2일 운동할 경우, 3일 운동할 경우, 4일 운동할 경우 이렇게 봤는데, 뭐 2일 할 경우, 3일 운동할 경우, 4일 운동할 경우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조금씩 좀 다르게 구성을 했어요. 하나는 다리는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고요. 한 번은 뭐 전신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상체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슴과 등, 어깨, 팔 이렇게 해서 분할 운동식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한 번은 다리 운동, 대근육 운동, 뭐 자세교정 스트레칭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4일 운동할 경우에는 한 번은 상체, 한 번은 하체 코어, 그 다음에 한 번은 뭐 스트레칭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는 혹시라도 뭐 다음번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더 자료를 좀 준비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다음번에 기회 되면 전체 구성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조금만 정리하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혼자 운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맞는 자세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자세 교정은 받으면서 운동하시는 편이 조금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고요. 네. 예. 근데 꼭 전문가분을 자주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전문가분을 뭐 한번 만나면 자세를 좀 잡아서 전문가가 선생님은 자세가 나오세요. 그게 인정이 되면은 그 운동은 자기 혼자서 매일 하셔도 괜찮은데 이게 처음에 운동들을 하시면은 내가 자세가 원래 잡아야 되는 자세 한 7, 80% 정도 나오는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랑 좀 상의를 하시고 아니면은 오늘 저희 방송에서 우리 정래준 코치님이 그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자세가 비슷하게 이 오늘 6가지 동작 중에서 자세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자기 영상을 가족분들에 찍어보게 해서 여기 시연하시는 분이랑 자세가 비슷하게 나오는 동작 위주로 하시면은 안전하게 혼자서 뭐 안 가시더라도 운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좀 자꾸 제가 방송하면 제가 맨날 또 한 말 또 한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혼 많이 나는데 한 말 또 해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충분히 웜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운동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운동은. 네. 웜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면 운동이 안 되고요. 호흡 조절이 안 되고 운동을 하시면 운동이 안 됩니다. 그냥.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어르신들이 혼자 운동할 때 대부분 이걸 빼먹고 하세요. 그렇죠. 준비 운동을 바로 본론 오더라고요. 준비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으신 거고요. 이게 몸이 좀 데펴진 상태에서 자세만 정확하게 잡기 위한 운동을 해도 이게 코어가 향상이 되고 몸의 밸런스가 좋아지고 근력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준비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혼자 운동하실 때 정말 중요하고요. 그것만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냥 잠깐 시간이 PD님이 허락하신다면 질문 몇 개만 좀 답변을 하고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바님이 질문 주셨네요.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물에 타는 단백질 제품도 많다고 하시는데 뭐라고 답변 주세요, 선생님은? 하시는 게 뭐 그래도 보통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진짜 예외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극소수고요. 그런 분들은 궁금해하지도 않으시니까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드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그러니까 80대가 되면 거의 30%, 3분의 1 정도만 단백질을 적정량을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단백질이 적정량보다 적게 드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단백질 좀 보충제 같은 거 드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물론 고기를 먹으면 더 좋으신데 힘드시면은 단백질 보충제 좀 더 드시면서 운동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 햇살님이 준비 주셨네요. 혹시 계단 오르기 운동은 어떻게 보시나요? 계단 오르기 운동은 체력 수준 내에서는 하시는 부분들도 뭐 괜찮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괜찮다고 권장하는 분이 있고 권장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까지는 두 분 다 이제 어떤 분들은 권장을 하고 어떤 분들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많이 골다공증에서 오다리가 많이 좀 돼 있다거나 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단 오르기는 많이 권장을 하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면은요, 몸이 안 흔들린 사람만 해야 됩니다. 계단 오르면서 몸이 흔들리신 분들 막 아까 제가 그 정래준 코치님이랑 계속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 몸이 안 흔들리게 자세를 잘 잡아서 오르시려면은요, 계단이 되게 낮아야 돼요, 어르신들이. 근데 보통 어르신들이 올라다니시는 데는 되게 높고요. 숨이 되게 많이 찰 때까지 하고 몸이 많이 흔들릴 때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좀 권장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코치님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운동도 다 보셨지만 그 운동을 끝내는 순간까지 자세가 완벽하게 유지가 되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를 하실 때도 내가 계단을 어디까지 오르기로 정했으면 그게 끝날 때 자세가 하나도 안 흐트러질 때까지만 그만큼만 계단을 오르셔야 됩니다. 그거를 몇 분 쉬었다가 다시 그만큼 오르고 몇 분 쉬었다가 다시 그만큼 오르고 하셔야지 계단 오르기를 피트니스 이론에 맞게 근력 운동 이론에 맞게 운동을 하는 거지 하면 좋다니까 1층부터 20층까지 쭉 올라가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할 때
무릎을 밀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고 나서 무릎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가 좀 중요해서. 또 한 가지만 더 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될 만큼 걸으려면은 자세 유지가 그만큼 되시는 분이 그렇죠. 계단 오르기로 유산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 유지가 안 되고 억지로 유산소 운동이 될 만큼 걸어버리실 수 있거든요. 참고 우리가. 그럼 여러 군데가 상할 가능성이 많으세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면은 자세 유지가 안 되면 건강을 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커지시는 겁니다. 많이. 자세 유지가 잘 되는 만큼 하셨으면 합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어깨 아픈 사람이 할 수 있는 운동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선생님? 어깨 운동을 할 때는 처음에는 옆에서 일어나는 운동보다는 주로 앞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하시는 게 관절 부담이 좀 적고요. 그리고 손을 위로 올려서 하는 운동보다는 손을 아래로 해서 올리는 운동을 통해서 어깨에 부딪힘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단일 관절 운동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서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올라가면서 팔이 이렇게 회전된다거나 위에서 협착이 생긴다거나 범위가 안 나온 분들은 어깨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덤벨을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 있는 전면에서 일어나는 운동부터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니님 질문 어깨 아픈 제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옆으로 하거나 위로 올리면 회전근개가 조금 더 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어깨가 아플 때는 어깨 운동보다는 견갑골의 위치를 잘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통은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등 쪽 근육을 그러니까 코에 힘을 잘 줘서 몸을 똑바로 피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 대부분 꾸부정하게 하고 있거든요. 꾸부정하게 하고 팔을 들면은 팔을 요만큼만 들어도 90도를 든 거예요. 근데 어깨를 딱 펴고 있으면 이게 팔을 한 60, 70도 정도 든 걸로 바뀌겠죠. 자세가 뒤로 제껴지라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똑바로 펴진 자세를 똑바로 펴진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내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잡더라도 어깨에 떨어진 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를 강화해서 안 아파지는 게 아니라 통증은 그 부위를 적게 쓸 때 조직이 아물어서 안 아파지는 겁니다. 강화해서 안 아파지는 게 아닙니다. 통증은 기본적으로는 안 써야 안 아파지는 건데 이걸 안 쓰려면은 단순히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있고 자세가 좋아져야지 그걸 안 쓰면서 같은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라는 개념을 이렇게 다친 데 빼고 주변을 강화하는 게 강화지 다친 데를 강화하는 게 강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시면 먼저 어깨 주변 근육들을 먼저 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자세가 좋아진 다음에 어깨 운동 중에서도 가장 무리가 적은 운동들을 통해서 어깨를 전체 운동 범위를 회복한다고 보셔야지 아픈 데를 써서 아픈 데를 강화해서 통증을 이기는 건 틀린 말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할게요. 민나미아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침상에 누워 계신 노인분 근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노인들에게 단백질 용품도 도움이 되실까요? 요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근육은 그러니까 먹는 거랑 운동입니다. 근데 누워 계시면은 운동은 안 되잖아요. 그럼 먹는 거라도 잘 드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시더라도 누워 있는 상태라도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에 자극을 줘야지 그 근육량의 유지는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거랑 운동입니다. 근데 운동을 일어서지 못한다고 해서 운동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상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운동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근육량에 대한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타마는 댓글님이 질문 주셨는데 근육을 만들 땐 파열이 있어야 생기고 근육이 빠질 땐 연골이 아픈 건가요? 선생님?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한 상태에서 많이 하는 거라서 파열이 있어야 그리고 꼭 근육이 통증이 있어야 운동이 잘 됐다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근육이 뭐 찢어지고 이런 표현들은 조금은 삼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육이 하이퍼트로피 되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 운동학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근육통이 생기는 원인을 뭐라고 보죠, 선생님?
근육 운동,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통이 생겨요. 적절하게 이제 근육이 그래도 손상을 받을 정도의 자극을 적절하게 근육이 성장될 정도의 이제 자극이라고 보지 그러니까 자극과 파열은 다른 부분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빠질 땐 연골이 아픈 거죠. 이 부분은 조금만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약간 있기도 한데 근육이 너무 약해지니까 관절을 감싸고 결과적으로 관절을 보호하는 건 근육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뼈나 관절이나 통증이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근육이 빠질 때 연골이 아픈 건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결국 그겁니다. 제가 아까 안 쓰면 안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쓰면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안 아프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가만히 누워 있다 보면은 영원히 계속 가만히 누워 있으면 계속 안 아플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누워 있다면 근육이 다 빠지거든요. 그럼 한 번 일어섰을 때 근육들이 힘을 분산을 못 시키기 때문에 연골의 힘이 왕창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 번 일어섰을 때. 한 일주일 누워있다 일어나면 허리 다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근육이 떨어지니까 그 힘이 오롯이 코어가 못 나눠갖고 허리뼈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허리 디스크가 확 터져버리거나 연골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육이 빠질 때 연골이 아플 가능성이 많아지긴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렇게 좀 다른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냥 크게 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근육량이 연골 손상 가능성을 줄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근육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지 관절에 힘이 집중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늘바라님이 질문 주셨네요. 고관절 2.4 나왔는데 어떤 근력이 좋을까요? 저게 2.4가 선생님 뭔지 혹시 이해하시나요? 저 피트니스 용어는 아닌가요, 선생님? 네, 일단은 뭐 2.4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이 예. 네.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 제가 질문 답변. 최봄 별장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계단 오르는 것은 허리와 무릎이 어떤가요, 선생님? 아까하고 이제 동일한 네. 표현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가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영상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혼자 운동할 때 되게 중요한 원칙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은 좋은 정보 얻으실 것 같고, 다음번에 나오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동작을 보여주셨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구성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는 듣고, 아, 혼자 운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운동해야 되는구나. 따라 하시는 면도 있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 있는 귀중한 순간인 것 같아서 여기 보시는 어르신들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 흐뭇합니다. 우리 혼자 근력 떨어져서 고민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으세요, 그러신 분들이.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동기를 얻기 위해서 주변에 알리시고 계속 도움을 받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진다는 생각으로 계속 또 운동을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계속 또 좋아지고 건강해지지 않으실까 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화이팅입니다. 운동하시다. 지금 하면 되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냥. 네. 네, 여러분, 토요일 날 시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